아주 이게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은 뭐가 달라져요? 대통령이 달라져요. 군을 지휘하는 것은 민간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민 통제입니다. 그래서 군대 안 갔다 온 이명박 씨가 최고사령관입니다. 국군 통수권자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군대를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군대, 공격적 군대, 참수작전을 할 수 있는 공세적 군대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의외로 민간인들한테 달려있어요. 민간인들. 그런데 여기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그런데 2.4%, 25%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의 국방비하고 똑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호주예요. 호주가 GDP의 한 2.6%를 국방비에 쓰는데 우리하고 비율이 똑같습니다. 근데 호주한테 무슨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습니까? 호주가. 그럼 인도네시아가 핵무장을 했다 하면은 아마 호주는 GDP의 한 5%, 6%를 쓸 거예요. 우리는 군사비가 굉장히 적게 쓰는 나라입니다. 한때는 군사비가 뭐 전체 예산의 한 30%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작아야죠. 그런데도 국방비를 인색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무슨 사건이 났죠. 차관에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사람을 경제관련 출신을 국방차관으로 장수만 이런 사람을 해가지고 군사를 좀 국방비를 절약을 하라고 해놨어요. 압력을 많이 주는 모이죠.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은 또 반대하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죠. 우리 국방비 늘려야 됩니다. 왜 늘려야 되냐? 북한이 핵개발을 했다. 더구나 2012년에 가면 한미연합사가 해제된다. 그래서 그동안에 무임승차를 했던 부분이 많아요. 미국에 대해서. 정보 부분 뭐 이런 거. 그걸 우리가 직접 감당하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군사비가 늘려야 되죠. 그래서 7%는 최소한 늘려야 된다 했는데 이 차관이 멋대로 한 3%면 됩니다. 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가 장관은 보여주지도 안 하고 청와대에 갖다 줬대요. 그걸 나중에 장관이 알고 또 자기가 별도의 편지를 써가지고 그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보낸 편지가 이게 또 어떻게 됐는지 한국일보에 편지 전문이 실렸어요. 세상에 이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상희 국방장관이 이런 이야기예요. 비전문가가 와가지고 국방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청와대에서 자기를 몰래 보고서를 낸 사실을 알고 내한테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내한테도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차관이 장관 따돌리고 보고서를 청와대에 갖다 준 걸 나중에 장관이 알고 그건 무슨 보고서인지 내가 보자 해가지고 보여달라고 했더니 차관이 안 보여주더랍니다. 차관이 장관한테. 이런 콩가루 치료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회사에서 이런 일 안 일어납니다. 회사에서 그런 일 일어나면 당장 사장이 해임을 하죠. 해임하기 전에 뺨을 몇 차례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호소하는 편지를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했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이것은 지휘계통의 문란 행위에 해당하므로 내가 인사조치를 할까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다. 지휘계통의 문란 그걸 줄이면 분기문란입니다. 분기문란. 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휘계통에 문란이 생기면 이거 잘못하면 쿠데타입니다. 분기문란이라는 게 가장 금단한 겁니다. 더구나 차관이 장관한테 하극상을 했다. 그렇다면은 나 이성희 장관이라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파면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난 건 뭡니까? 말씀드리니까 총리가 차관 부르고 장관 불러가지고 다 이러고 나중에 또 둘이가 골프가 있었대요. 화해 골프 쳤다. 이거 무슨 조폭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다가 또 대통령은
장관은 날려버리고 차관은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차관은. 얼마 전에 아주 우리 군에서 존경받는, 지금 이제 현역이 아니지만 오늘 만나니까 이분이 이걸 들으면서 어떻게 흥분을 하는지, 이렇게 얌전한 사람이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흥분하는 거 보면 지금 근무하는 장교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군대 안 간 거하고 관계 있었어요. 군대 안 갔기 때문에, 아니, 민간인 회사에는 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차관이 장관을 그 중대한 문제로서 따돌리고 바보로 만들고 하는데도 장관을 날리고 차관을 보호한다?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군대 안 간 걸 가지고 그것과 연관시켜서 이 사람이 그동안에 우리 군에 대해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 한 걸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노무현보다도 못한 적이 있어요. 노무현은 그래도 군에 대해서 관심은 많았어요. 근데 이 인간은 나쁜 방향으로 가지. 나쁜 방향으로.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좀 무관심하고 무식한 것 같아요. 이게 무지가 더 나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같은 데는 대통령은 앞으로는 반드시 군복무자로 해야 된다 하는 법을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일부에서도 특히 장교 근무자는 좀 가산점을 주는지, 장교 근무, 사병 근무와 또 장교 근무가 좀 달라요. 가능하면 이 장교 근무자를 우대를 하는 그런 새로운 제도를 만들든지 해야 대한민국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고 매일 얻어터지는 나라고, 얻어터지고도 보복도 할 줄 모르는 이런 세계에서 경멸을 갖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우라통이 터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자존심도 없는지 아무런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그래서 많은 젊은 세대로 하여금 애국심에 대해서 각성하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오히려 대통령이 저렇게 하니까 국민도 젊은이들도 뭐 그렇게 따라가면 되겠지, 그게 정상인 모양이다. 북한 같은 나라한테는 얻어맞아도 보복을 안 하는 게 그게 오히려 정상인 모양이다 하는 이런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진 가치관을 심지 않도록 하려면은 이 대통령이 군통수권자 최고 사령관이라는 그 인식이 확실한 사람이 앞으로 뽑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한 10분 쉬고 올림픽 이야기는 3시 10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